남자 입장에서야 고맙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뀔 확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요, 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유독 연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이 사이에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 물론 여기는 정답도 없고요, 각자 인생 자유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친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라고 물어봤다는 가정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괜찮아? 괜찮겠어? 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남자인데 괜찮겠냐고. 자, 우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이게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봐봐요,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몇 개 있죠. 내가 정말 간절히 가고 싶었던 그 대학교, 또는 저기만 들어가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랬던 회사. 근데 그 대학교나 회사가 나를 뽑아줬을 때 어때요? 그때 기분 진짜 째지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이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가 진짜 골머리 싸매가지고 정말 알게 모르게 공들여가지고 작업질을 쳤는데 그게 딱 먹혀들 거지. 그 남자도 내가 좋다 그러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일단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건요, 일단 인생이 있어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기쁨 중 하나를요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남자가 나도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미래적인 변수는 일단 다 제외시킵시다. 역으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이 남자가 좋아지기는커녕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구석마저도 아예 정털려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게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매력, 그 사람의 외모, 전체적인 가치, 요거의 레벨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누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쉬운 설명을 위해 가지고 사람마다 점수를 한번 매겨서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사람은요, 현재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의 사람을 갈망하죠. 마치 지금 내가 80점인 여자야. 그러면서 그때 실수로 몇 문제만 틀리지 않았어도,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했어도, 이러면서 90점 100점을 받지 못한 걸 계속해서 아쉬워합니다. 그쵸? 자, 근데 80점 밑에는 없을까요? 70점 60점도 있다고. 이 60점 70점도 그때 운만 좀 따라줬으면 이러면서 또 80점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봐봐요, 60점 70점인 사람은 80점이 되기를 원하고, 80점인 사람은 또 90점 100점이 안 돼가지고 아쉬워하고. 이게 연애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은 원래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을 원하고 갈망해. 자, 이렇게 보잖아요. 결국에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는 60점 70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90점 100점짜리 남자야. 이 갭의 차이가 적게는 20점, 많게는 60점, 100점, 40점까지 차이가 나는데 한 달, 1년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으이구 이 인간을 그냥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을 자신 진짜 있냐고.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이 남자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마치 제가 이 하향지원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조건 상향지원해라 이렇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오히려 하향지원보다 더 폄하하고 싶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향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객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눈만 높은 사람들.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럼 어때요?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제가 장담하는데 그게 외모 관리가 됐건 아니면 자기 매력을 가다듬는 게 됐건 서울대 가려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국 연애는요 타고난 외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제발 일단 시작해보고 얘기하시라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평상시 그렇게 관리하면서 나의 매력,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내 레이더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실전 상황, 그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3단계입니다. 1단계, 다짜고짜 쪽지 건네주고 오면 될까요? 그렇게 고백 싸지르지 말고 일단 가까워져라, 좀 친해져라 제발. 그게 바로 인사, 웃음, 그리고 눈 마주치기, 그리고 먼저 말 걸기. 그리고 2단계,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으면요, 무작정 그 좋아하는 마음에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의 매력적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허구한 날 초콜릿 주고 과일 갖다 바치고 그건 매력 어필이 아니고요, 그냥 펜질, 조공이잖아.
남자 입장에서야 고맙죠. 근데 그 고마운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뀔 확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뭔가 여자로서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패션, 그리고 그 남자와 대화할 때 굉장히 뭔가 묘한 분위기의 그 눈빛, 그리고 나의 그 매력적인 대화법, 오로지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혼신의 힘을 집중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입에서 고백이 나오도록. 사실은 마숙씨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단한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숙씨 혹시 범죄도시 3 보셨어요? 마숙씨 주말에 뭐 하세요? 뭐 가까운데 드라이브라도 가실래요? 이런 깰랑깰랑한 제안이 남자 입에서 먼저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마 선생님 저도 알죠. 근데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었는데 그럴듯한 제안이 아직 안 나오는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먼저 던졌거든요. 근데도 자꾸 핑계대면서 날짜를 안 잡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끝난 거지. 물 건너갔잖아. 아니다 싶을 때는요, 끝까지 막 밀어붙여가지고 추한꼴 보이지 말고 적당한 타이밍에 깔끔하게 접고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연애 체력을 아끼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뻔히 이게 보이는데 한 번 더 들어가는 순간, 저랑 영화 보자고 했잖아요. 주말에 드라이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남자도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거절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뭐 강철 멘탈이라도 이게 결국엔 내 마음속의 상처, 트라우마, 데미지로 계속 쌓이는 거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음 짝남, 썸남이 나타났을 때 그만큼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설픈 밀당. 이 단어 자체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저는 남녀관계에서 뭐 긴장감, 설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적당한 페이스 조절의 의미로서 밀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페이스 조절을요 정말 나는 완벽하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제발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들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연락하는 거, 카톡 플레이 하는 거, 이걸 뭐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지. 그 남자가 나보다 조금 더 아쉬운 마음에 나에게 목매달고 그 남자의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럼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간간히 계신데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장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카톡 플레이하면서 밀당하는 거 있죠, 90% 이상은요 티 다 나요. 이 남자들이 다 안다고. 그리고 남자가 이 여자 지금 나랑 밀당하려고 일부러 카톡 늦게 하네, 이렇게 눈치를 채버리는 순간이 진짜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은 하되 그 조절을 내가 스스로 뭔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황상 그게 되게끔 그 상황을 만드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 게, 그렇게 썸 단계에서 사귀기 전까지는 바람이나 어장이 아닌 선에서 톡 정도는 가볍게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남자를요 한 두세 명 두시라고. 그 티오를요 솔로 상태에서는요 늘 유지를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하루 종일 그냥 그 남자의 카톡만을 붙잡고 있지 않게 된다고. 괜히 안 보는 척, 바쁜 척 억지로 연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물론 그게요 꼭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이 바쁘던지 취미, 운동이나 뭐 자기개발 같은 건전한 모임 같은 거 있잖아.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그 사람과의 연락의 그 템포, 페이스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얼마나 좋아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밀당도 되고 나 역시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생 자체가 풍성해지면서 그 남자 한 명한테만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내 스스로가 좋은, 내 스스로가 행복한 그런 연애를 하시길 바라는 거. 네,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